양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탁월하면 그렇게 그냥 두말 다 오케이 하셔가지고 참 고맙게 고마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작은 것이지만 하나 놓치지 말고 엎드려 주셔가지고 농업이 어떻게 되는지 좋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상록케미칼 대표 배정호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회 보르도액은 한 지금 100년 넘도록 사용을 지금까지 해오는 제품 중에 하나고 친환경 제품에 속합니다. 이게 친환경 살균제로 갈반병, 화상병, 한젓병, 사과뿐만 아니고 복숭아, 고추, 인삼 여러 가지 작물에도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제주도에 감귤 농사 하시는 분들은 98% 정도 사용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르도액을 만들게 된 이유는 처음에 보르도액은 생석회랑 황산동이라는 제품이 혼합된 게 보르도액입니다. 근데 황산동 설비 시설을 대구에서 제가 기매로 가져오면서 황산동만 제조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그 회사 거래하던 데에서 내려와서 보르도액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게 시작됐는데 만들다 보니까 품질이 국내 제품에 비해서도 품질이 뛰어나지도 않고 제가 전국이나 제주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본 제품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일본 제품 겨냥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함량 또한 제일 높습니다. 일본 제품이 지금 저희 제품 밑에 있는 게 일본 제품인데 그 밑에는 국내에서 많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은 함량이 두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제품이고 일본 거를 겨냥했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일본 제품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단점을 기존에 나와 있는 보르도액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저희 상록 보르도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남 김해에 위치해 있고 황산동이랑 보르도액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막 하지 않고 이 제품 두 가지만 집중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제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밀양 얼음골이 저희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데 올해는 얼음골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구매를 많이 해가셨거든요. 그분들도 일본 제품도 쓰고 국내 제품도 쓰는데 사용해보니까 저희 상록 제품이 제일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보르도액 자체가 생석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입도가 고와야지만 나무와 잎에 골고루 분포가 되고 부착력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입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보르도액입니다. 석회 유형합제랑 보르도액이랑 따로따로 제품이 다른 제품이긴 한데 따로따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제품이고 보르도액은 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제품 가져왔는데 나중에 한 번씩 만져보시면 이렇게 잡히는 것도 없고 저희는 찌꺼기 350메시 메시망에 다 걸러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른 제품 보시면은 살포하고 물에 희석하고 살포하면은 바닥에 다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이거 살포 하나하나인 제품이 많은데 물에 희석도 잘 되고 가라앉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훨씬 찌꺼기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 직접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없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보르도액이다 보니까 제 역할은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농업인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효과가 좋게 만드는 게 제 역할입니다. 조금 더 입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네.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입도가 쉽게 말해서 물에다가 모래를 푼 거랑 물에다가 밀가루를 푼 거, 그 차이로 보시면 쉽습니다. 밀가루 푼 물이 더 분포가 잘 되고 곱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르도액을 만들고 나서 비립자 가공을 따로 하기 때문에 입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른 데는 그냥 생석회 녹이고 황산동 녹인 다음에 두 개를 혼합해서 포장을 바로 하는데 저희는 만들고 나서 가공을 한 다음에 찌꺼기 생석해 보면은 그 백강 생석해 보면 95라고 돼 있는 게 보면은 순도가 95라서 95로 돼 있는데 나머지 5%가 불순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번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생석회가 300kg, 400kg, 500kg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만약에 500kg에 5%라 해도 10kg거든요. 찌꺼기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거르기 때문에 찌꺼기가 없는 겁니다. 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화상병 약제로 입찰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보르도액입니다. 화상병의 외국뿐만 아니고 이게 세계적으로 더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게 그리고 보르도액이 나온 게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포도 서리를 막기 위해서 생석회랑 황산동 혼합한 거를 뿌렸는데 뿌린 데만 병이 없었고 안 뿌린 데는 병이 다 걸려서 떨어져서 그렇게 발견된 게 석회 보르도액의 유래입니다. 처음 도둑 서리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농이라는 회사에서 재작년에 저한테 전화 가지고 사무실로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이 좋으니까 자기네들이랑 협업해서 같이 자기들은 판매를 할 테니까 저희한테는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그분들이 생산까지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안 되고 안 된다니까 그렇게 무산이 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대기업에서도 욕심을 낼 만큼 품질이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르도 지역에서 발견되어 지금까지 사용하는 제품이고 내성이 없기로도 알려져 있는 유기농업자재 중 하나입니다. 이게 황산동이라는 제품을 제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가 생산 단가가 낮다 보니까 훨씬 황산동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생석회랑 황산동을 다른 데서 사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게 생석회 단가가 300원이라고 치면 황산동 단가는 키로당 6,00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은 606, 412, 아이언 보르도액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606은 물 1리터에 생석회 6g, 황산동 6g이 들어가는 비율이 606입니다. 그리고 412는 물 1리터에 황산동 4g, 생석회 12g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비율이 412 제품입니다. 그리고 500리터 25을 기준으로 하시면 5kg 한 개만 넣으면 약합니다. 이게 생석회가 954g, 황산동 880g이 제품 5kg 제품 안에 있는데 500리터에 한 개만 넣으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kg 2개를 희석을 하셔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진짜 병을 제대로 예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5kg 3개까지 하시면 자가제조하는 비율이 나옵니다. 함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412도 마찬가지로 5kg 2개를 기본으로 희석하셔야 되고 3개까지 희석하시면은 자가 제조할 때 함량이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따로따로 있냐면 사과의 경우 2가지 제품을 다 사용을 합니다. 606은 그 발화 전부터 그 싹이 올라올 때까지 사용하는 제품이 606,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융털이 다 떨어지고 나서 사용하는 게 412. 이렇게 2가지가 차이가 있고, 이때 412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생석회가 더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약해를 저감을 할 수가 있고, 두껍게 살포를 해주셔야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황산동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약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시기별로 따로따로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아연보르도액은 핵가루에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적용작물은 뭐 엄청 많습니다. 복숭아, 뭐 체리에도 사용 많이 하고 귤에도 사용 많이 하고, 사과 탄저병, 아까 그 계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제품은 화상병을 예방을 할 수가 없다고 아까 하시던데, 할 수가 없으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화상병 예방 약제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화상병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나온 약이 없기 때문에 보르도액으로 살포를 해주시는 게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보르도액은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 다른 작물에도 필수로 사용하는 게 석회 보르도액입니다. 그리고 논문 자료를 보시면 뭐 사과 부패병 최근에 발생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 게 보르도액 살포가 줄어서 부패병이 더 심해진 원인이 된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과수원에서 발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논문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농업기술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온 논문이고,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게 99년, 2000년 초반에 나온 논문이긴 한데 현재까지도 적용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액 자체가 한 번 살포해서 예방이 1년에 한 번 살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살포를 하면은 보름 정도 약효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뭐 이슬이 떨어지고 하면은 조금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입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입도가 고와야지만 비가 오더라도 잘 안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다시피 석회 유형합제와 석회 보르도액을 적절히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토양에 보르도액을 많이 사용하면 토양에 구리가 얼마나 많이 남느냐의 논문인데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뭐 복숭아 같은 경우도 8번, 9번씩 사용하는데 토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제조할 때 고르지 못한 입도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알갱이 같은 게 잡힙니다. 생석회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고, 이거는 물에다가 보르도액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 지나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보르도액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치려고 하면 다 가라앉아서 안 섞입니다. 안 섞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두 제품이 만나게 되면 케이킹 현상이 일어나면서 뭉글뭉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기계 아니고서야 손으로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르도액 자체가 자가 제조를 해서 옛날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고,
약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 만들게 되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게 보르도액입니다. 이게 생석회 용액에 황산동 용액을 부어야 이게 되는데 반대로 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가 제품, 뭐 아까 말씀드린 저가 농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 제품의 단점입니다. 그 자가 제조랑 비슷하게 고르지 못한 입도, 그리고 황산동 단가가 높기 때문에 황산동을 조금 넣을 경우에 파랗지 않고 연한 녹색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량이 높지 않다 보니까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찌꺼기고 많이 생깁니다. 이건 다른 회사 제품을 걸러본 건데 이게 매시망이 100매시인가 200매시망인데도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바닥에 다 가라앉아서 나중에 보르도에 살포하고 청소할 때 매우 이게 힘들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장점입니다. 1에서 2 마이크론 입자로 되어 있고 만져보시면 엄청 곱습니다. 밀가루처럼 엄청 곱기 때문에 물에도 잘 풀리고 살포도 골고루 다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300매시인데 저희는 350망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없습니다. 매시망 구멍 크기가 0.035mm인가 그런데 머리카락 크기가 0.1mm입니다. 그리고 이게 액상 제품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동결만 안 해주시면 동결만 안 되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침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놔둬도 물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조회사다 보니까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50박스 이상 하시면 25%까지 할인이 됩니다. 저희 공장이 김해에 위치해 있고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직거래로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석회보르도에 검색하시면 저희 제품이 메뉴에 뜨는데 저희는 전국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오늘 보내면 다음날 도착하기 때문에 택배로도 요즘에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량 그래프인데 저희 제품이 제일 높고 이게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이고 요거는 다른 농협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함량이 찌꺼기도 또한 많고. 그리고 사용 시기는 606, 412 두 가지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꽃눈이 트고 녹색이 펴기 직전에 606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융털이 다 떨어진 후에 412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살포 간격은 보름 간격으로 보통 2, 3회 정도 살포를 해주시면 되고, 무대지변지 부사 외에는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사 말고 홍로 다른 작물에도 다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부사가 8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제품에도 다른 그 품종에도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포하실 때는 비 오기 이틀 전에는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르도액은 습기와 물과는 상극이기 때문에 살포를 하고 나서 햇빛이 있는 상태로 바짝 마르면은 다음날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다른 제품은 오늘 살포하고 다음날 비가 와도 씻겨 나가기 때문에 약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바짝 마르고 나서 다음날 비가 오더라도 약해가 없습니다. 다른 제품은 밀입자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두껍고 만져보면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고 황산동 성분만 남기 때문에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용하시는 것보다는 단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장수나 얼음골에 사용해 주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오늘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일주일 있다가 일반 농약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석회 보르도에 살포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약과는 7일 간격, 석회 유황합제와는 15일 간격만 띄워주시면 약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포하실 때는 방제복을 필수로 사용을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 교육은 이까지인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르도를 쓰게 되면 네. 꼭지 부분에 네. 약한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제품이 어떻게 약한이 안 났습니다. 약흔이 입자가 보면 보일수록 하얗게 눈에 보이는 게 옅어집니다. 입자가 자가제조, 아까 자가제조 할 때는 밀입자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남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밀입자 가공을 고우면 곱게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게 옅습니다. 이 제품을 했을 때 수확기 이전에 약한이 안 나려면 최소 며칠 전부터 최소 한 달 전쯤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석회의 역할은 공이라고 하는 걸 끌고 있는 데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부착용을 황산동만 칠 경우에는 약해를 입을 수 있고 부착을 못하기 때문에 오래 못 들고 있기 때문에 석회를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황산동의 역할은 살균 역할을 하고 황산동이 산성, 생석회가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두 가지 제품을 혼용하더라도 알칼리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강알칼리성으로 나오는데 이게 생석회는 부착을 보름 이상 동안 지속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약해 저감을 시킵니다. 저는 그 자가제조를 전국 외성에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가제조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실제는 뭐 노동력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저렴하죠. 그런 가성비는 좋은데 가심비가 안 나요. 근데 4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육기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품목이에요. 606은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보르도가 조금 많은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신용상을 입어요. 41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해요. 그냥 초보 농민들이 쓰기에도 무난해요. 그냥 아침에 살포하고 오후에 한 4시까지만 비가 안 오면 한 6시간만 비가 안 오고 안 발라주면은 그 다음에는 비가 와도 전혀 약해를 안 보는 그런 사용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606은 최소한 하루 반 정도 해가 그날 약간에 놔두면 괜찮아요. 약간에 안 발라붙어가지고 진짜 톡 틀어가지고 석회가 안 떨어질 정도로 때가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석회가 일반적인 농가에 보면 석회가 밀입자가 없기 때문에 이래 치면은 떨어지는 것들은 비가 오면 100% 이제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착제를 연다든가 다시 고착제 사망과는 좀 쓰거든요. 고착제는 선택사항이고 네. 고착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부착력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죠. 더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게 효과가 15일 정도 가는데 굳이 고착제를 혼용을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효과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고착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가공이 동록을 유발하는 그 품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지고 412를 처음에 1차 때 412를 갖다가 그래도 가감하게 500에 2봉을 넣었어요. 그러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2차 때 똑같이 방법으로 3봉을 넣었어요. 그 날짜를 좀 표기해 주시죠. 예, 1차는 언제, 2차는 언제. 저는 작업을 봐요. 영농을 봐야 됩니다. 대략만. 대략은 솜털이 벗겨지고
저는 솜털이 벗겨지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은 중심화, 중심화에 착화질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할 때 솜털이 다 벗겨져 가신 거예요. 나머지 뭐 2번가 3번가 내가 착화시킬 수 있는 그 열매에 솜털이 70% 이상 벗겨지면 다 벗겨져 가신 겁니다. 그때 1차 반개를 들어가요. 원래 제가 6월 18일인가 20일쯤 됐을 거예요. 요 이후에 이제 그 비가 찾아가지고 9일 만에 2차 반개를 했어요. 9일 후. 2차 반개 이후 감옥은 이렇게 하고 2번으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다 했느냐? 아닙니다. 감옥에 제가 이제 그 세 통, 그러니까 500리터 3통 반을 칩니다. 3통 반을 치는데 2통을 여러 개 쳤어요. 한 통 반은 보르덱을 아예 사용 안 했습니다. 왜? 비교를 하려고. 동록 때문에, 사비 때문에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개 쳤고, 시나노 골드는 1차 때 똑같이 쳤어요. 2차 때 똑같이 쳤어요. 3차 때 4번을 가졌습니다. 6월 이후에 3차를 치웠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6월달에 이걸 다 쳤어요. 6월달 이후에. 7월 3일날인가 마지막 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케미칼 반기는 저는 금년에 케미칼 반기 7회 했습니다. 이 감옥은 경문이 썩은병이 와가지고 한 60박스 정도? 60박스 정도가 그냥 바닥에 떨어졌는 것 같아요. 견문이 썩은병이 와가지고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반기를 갖다가 45일 전에 끊어야 돼요. 45일 전에 개별 관계를 완전히 안 해야 됩니다. 저는 55일 전에 과거를 다 끊었어요. 끊었는데 결국은 한 60박스 정도가 이제 손해가 나더라고요. 시나노 골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보르덱을 한 번 더 쳤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 더 쳤는데 시나노 골드는 그 견문이 많이 하나도 없고 단저가 48개인가 48개에서 52개 사이에 갔어요. 전체 쏘개가지고 시합했는 거예요. 한 박스가 안 되는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있냐면 62일 전에 사건을 끝냈습니다. 시나노 골드. 수학은 10월 25일에 했고요. 25일부터 했고요. 요거는 10월 12일부터 했습니다. 드리냐면은 감옥도 동목이 많은 품목이라도 내가 사용만 잘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2년 동안 내가 지금 뭐 했는 게 원래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는데 시나노 골드는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62일 동안 방제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안 했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뭘 했냐면은 석회 용합제를 갖다가 작년에 원래 18일에 사용했어요. 석회 용합제를. 왜? 7회 방제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성장 조절 억제제를 사용. 세 가지를 저는 필수적으로 빼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소비자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빼는 거예요. 시나노 골드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기 때문에 때가 끼요, 때가. 이런 식으로. 때가 끼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그래서 때를 갖다가 내가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고 침을 묻혀가 이래 한 몸 싹 누르면 때가 싹 없어지더라고. 없어지는데 거기에 흔적이 남잖아요. 때가 끼는 자리에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런데 나는 소비자한테 이걸 충분히 어필합니다.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주면 거의 대부분 99.9%가 이해를 하셔요.
순차적으로 많은 양을 자꾸 가면서부터 늘려나왔다. 늘려나오니까 확실히 효과적이더라. 근데 감옥을 한 번도 안 쳤는 게, 한참을 안 쳤는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과가 똑같은 거에서 굉장히 물러요.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10kg짜리를 이제 포장해 밑에는 그 살포 안 했는 거, 위에는 살포를 해 보내면 그래가 이제 보내거든요. 보내면은 밑에 거는 전화 밑에 거는 사람이 딱딱하지 않고 조금 식감이 떨어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무조건 감옥도 사용하겠다. 근데 저만 사용하는 거 선생님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 판단해가서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왜냐면 석회 보르도에 대해 조금 지식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 지금 충분한 지식은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섭판금, 물은 피해야 된다. 말기 전에 물은 피해야 된다를 알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솜털이 있을 때라든가 기온 차이가 심할 때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동록이 올 수 있습니다. 동록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이제 해가지고 이 반지 이쪽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이 뭐 지금 동력이 막 끼가지고 어떨 때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지그재그 갈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강원도 지방이 이게 나타나면 안 돼요. 강원도 지방 없는데 의성 지방에 있을 때 이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석회 보르도를 4번을 사용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탄산가스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나도 없고 그 뭐 디인다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어요. 우리 사갈달 디인이 없었다고요. 탄산가스는 쓰마라 할 때 나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르도이나 석회용합비를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석회 보르도하고 석회용합비는 석회가 다 들어가잖아요. 석회는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황을 잡아주고 그 유산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석회를 갖다가 그 쓸 때 95%를 쓰고 95%를 쓰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부드러운 가루를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잘 부착이 되니까. 그런데 상록권은 거기에서 하나 더 이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350개 더 끌어준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쓸 때 상록권을 쓰고 그 412 일본 제품을 쓰고 내 두 가지 다 썼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아직 한 1년 더 해가지고 내가 결과치를 좀 내보려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말씀 중에 감옥은 무게리터에 내부에는 있는데도 벽물 썩은병은 60박스나 손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르도에는 벽물 썩은병의 방지 효과가 방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탁월한데도 그렇게 예. 왜냐면은 감옥이 자체 원래 마지막 방지를 하고 나서 그냥 3일, 3, 4일 주기로 비가 계속 왔어요. 예. 근데 이거는 개미들 방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감옥이 견분이 성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 후지 비교하면 한 20배 정도 약해요. 20배 정도. 그 1, 2배가 20배 정도 약해요. 그러고 감옥을 이제 드시고 지금 후지하고 감옥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후지는 이게 딱 씹으면은 딱딱하기보다 찌기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감옥은 딱딱해도 딱 씹으면 부드러워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이래 할 때 이제 어떤 문제는 딱딱한데 벽이 푸석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감옥의 식감은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산하면 소비자한테 충분히 그 설명해 드려야 돼. 사과는 딱딱한데 씹으니까 왜 이리 퍽퍽하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부드럽다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산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그 사과 고유의 그 지금 식감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감옥은 뭐예요? 식감이 부드럽다. 향이 좋다. 그러고 강도가 높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 21일 전까지 방제를 하면은 이런 게 안 나타나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감옥을 했는 게 원래 처음으로 후회를 해봤습니다. 감옥이 한 450조 되거든요. 감옥이 450조, 신안을 골다가 330조인데 원래 처음으로 감옥에 대하여 좀 회의를 느껴봤는데 그래도 앞으로 뭘 심으면 감옥을 짓겠다.